3번부터 보면 다음식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에 자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x 다시 플러스 8을 인수분해하라고 했어요. 자,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는 건 아니다, 그죠? 반복되는 식이 나오면 시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눈에 어떤 식이 반복되면서 보여요? 그치, x제곱 마이너스 x가 보이고 사실 여기 있는 이 두 식은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또다시 x제곱 마이너스 x가 생긴다, 그쵸?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를 우리가 라지라고 둔다 치면 주어진 식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이 되므로 얘가 a 마이너스 2와 a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 되면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 집어넣어주면서 자, 인수분해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2차식이랑 두 번째 2차식 중에서 인수분해 되는 건 몇 번째 거? 그치, 첫 번째 건 인수분해가 더 되기 때문에 얘를 더 쪼개서 인수분해해서 자, 그대로 x-2에 x 플러스 1 다시 뒤 2차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쪼개서 인수분해하고 a, b, c, d 값 찾으면 되는 거다, 그치?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자, 5번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페이지는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2x제곱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5xy 그리고 플러스 y 마이너스 2 자, 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했어요. 자, 한각 문자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차순 인수분해였다? 내림차순이었다, 그치? 자, 문자가 두 종류니까 먼저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관찰을 하려면 그 한 문자 x에 대해서 식을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되죠. 자, x에 대해서 정리하면 2차항은 2x제곱이고 1차항은 여기 마이너스에 5y라는 개수를 가지는 1차항이 생기고 다시 남아있는 2차항은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현재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으로 구성된 2차식은 분명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대각선법으로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고 그럼 이 자리에는 1과 2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뒤에 있는 이 y에 대한 2차식을 다시 두 식의 곱으로 쪼개야 되니까 자, 이 식을 다시 인수분해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1, 3 주고 나서 자,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2 주면 되기 때문에 하나는 y 플러스 1이고 또 다른 하나는 3y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나의 x의 개수에는 마이너스 5y라는 식이 생겨야 되니까 자, 이 각각의 y 개수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 것 같고 그 개수를 5로 맞추려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2가 아래쪽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위쪽에 있어야 자,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y 되면서 마이너스 5y 생기겠죠. 자, 그래서 상수항까지 계산해보면 딱딱 0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자, 주어진 식의 인수분해는 자, 1 대신에 x 자, 그리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에 다시 2x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 끝. 이렇게. 유진이는 1페이지는 다 맞았나? 예은이는? 한 개? 이건 아니고 고쳐졌어? 알겠습니다. 자, 2학년 정리됐으면 9번으로 가봅시다. 7번 먼저네요. 7번부터 봅시다. 자, 7번에 다음식 인수분해하라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y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자, 마이너스 4xy로 표현된 식을 인수분해해야 돼요. 자, 얘는 특정 구조를 가지는 인수분해되는 형태의 식이 아니다, 그쵸?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전개부터 해볼게요. 자,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x제곱 y제곱 생기고 다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생기고 그리고 다시 상수항끼리 곱해서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4xy 이런 식이 생기는데 자, 여기도 지금 항이 5개나 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식인 동시에 y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내림차순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했어.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이 식을 지금 그럼 내림차순으로 인수분해 한다 치면 얘가 지금 다시 얘기해보자. x에 대한 주어진 식은 몇 차식이죠? 2차식이다, 맞지? y에 대한 몇 차식이지? 2차입니다. 찍는다고? 대답을 못하는 거야? 너네 목소리 나오는 건 너네 얼마나 대단한 관심을 받을 거라 생각해. 그렇진 않아. 자, 한번 보자. 그럼 이 x에 대한 2차식을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잘 보니까 x에 대한 2차항은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x에 대한 2차항의 개수가 사실은 예쁘지 않아. y제곱 마이너스 1이 생긴다,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차항은 마이너스 4y라는 개수를 가지는 1차항이 생기고 다시 상수항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이 생겨요. 그럼 이렇게 해서 물론 대각선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될까? 해볼까? 자, y제곱 마이너스 1도 두 식으로 쪼개지죠. 뭐랑 뭐로? y 플러스 1이랑 y 마이너스 1로, 그치?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y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y 마이너스 1이랑 y 플러스 1로 생기는데, 자,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4y가 생겨야 되거든. 그럼 지금 여기 y 플러스 1이랑 y 마이너스 1에 완전 제곱식의 차가 마이너스 4y가 생길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y 플러스 1 넣으면서 완전 제곱식 만들고 이 자리에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1 넣으면서 자, 곱해서 개수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두 개 곱한 x의 개수는 자,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될 거고, 또다시 y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의 y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식 이렇게 계산되겠다. 그죠? 자, 정리해보면 y제곱 y제곱 없어지고 1 없어지니까 가운데 있는 2y에서 마이너스 2y 뺀 것만 남은 거라서 아, 이럴 때는 현재 x의 개수가 4y가 됩니다. 근데 나는 4y가 아니라 무슨 4y를 찾고 싶어? 마이너스 4y. 그 말은 이 둘의 부호가 어떻게 됐다? 반대로 끝을 바꿔주면 되는 일이다. 그죠? 자, 그럼 위에 건 그래서 y-1 주고 아래쪽은 마이너스에 y 플러스 1 이렇게 주면 되기 때문에 자, 중식의 인수분해는 y 플러스 1은 x가 한번 곱해지면서 y 플러스 1의 x, 자, 그리고 더하기 y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에 또다시 x 한번 곱해지면서 다시 뒤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분배되면서 자, 주어진 식 정리하면 xy에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다시 xy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1점입니다. 이 내림차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수분해가 다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같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됐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우리가 내림차순 인수분해 말고도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항 4개짜리도 그랬지만 항 4개짜리도 우리가 적절히 항을 짝을 지어서 두 개 묶어서 공통인수를 만들거나 하나 3개 묶어서 제곱 빼기 제곱꼴로 변형을 했었다. 그치? 그래서 적절히 항들을 묶으면서 나한테 원하는 식의 구조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얘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뭔가 x제곱, y제곱 있고 마이너스 2xy 또는 플러스 2xy가 있으면 무슨 제곱식을 만들 수 있을까?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겠다. 그치? 그런데 얘가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이랑 자, 플러스 y제곱 생길 거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묶어내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항은 사실 4xy는 다 필요 없고 몇 xy만 있으면 돼요. 2xy만 있으면 되니까 2xy만큼 데리고 왔다 칩시다. 그럼 마이너스 2xy를 데리고 왔으니까 나머지 항들도 앞에 적어보면 그럼 걔는 x제곱 y제곱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xy 남기고 그리고 플러스 1이라는 상수항이 만들어지는데 이 앞에 있는 노란색 식도 결국에는 무슨 제곱식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얘가 적절히 이렇게 항을 분리해서 묶어보니까 xy 빼기 1의 전체 제곱식에다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식을 빼고 있기 때문에 제곱 빼기 제곱꼴이라서 합차로도 인수분해가 간단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면서 자, 문자식 먼저 적어주면 자,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서 xy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줘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과정을 두 가지 다 정리합시다. 이렇게 식을 보는 눈도 키우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가 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항상
무조건 얘는 이런 방법이야 저런 방법이야 하고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사고를 유연하게 가져가시고 7번이었습니다. 필요한 거 잘 체크하시고. 자, 9번입니다. 아이고, 정리하고 있어. 정리해?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그럼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x 더하기 3y 마이너스 z가 0을 만족시킬 때 다음 주어진 식과 똑같은 것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주어진 식과 같은 것을 한번 구해보라 했는데 여기는 x, y, z 사이에 이런 어떤 관계식이 하나 성립한다. 그쵸? 그러면 얘는 또 다른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즉, 이 식에서 z가 넘어가면 z 대신에는 x 더하기 여자애를 넣을 수 있겠다. 3r을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다른 합들이 모조리 넘어가면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자면 3y 넘어가면서 얘를 x는 z-3y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하고 정리하면서 자 모조리 넘어가면서 3 남으면 자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z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얘를 이제 이런 관계식이 있을 땐 우리가 아래쪽 식을 자 문자수를 줄여나가면서 표현할 건데 자 생각해보자. 자 이 첫 번째 주어진 등식이 변형된 형태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1번, 2번, 3번 총 3가지가 나오는데 이 식을 각각의 문자식에 대입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편한 문자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분수식이 대입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계산만 복잡해질 거니까. 그럼 굳이 여기는 y에 대해서 정리해서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버립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x에 대해서 정리한 식을 넣을 거다라고 생각해 봤어. x는 지금 대입할 곳이 몇 군데나 생기는 거지? 2군데나 생겨. 귀찮죠. 반면에 z는 몇 군데만 대입하면 되고 한 군데만 대입하면 되니까 사실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하기 가장 좋은 문자는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 z라고 생각은 할 수 있다. 그쵸? 이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해서 z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럼 z 대신에 x 더하기 3y를 집어넣으면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y 이렇게 표현되는데 심상치가 않네. 여기 누구 x를 묶거든요. 마이너스 x라는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결국에는 x 더하기 3y라는 공통인수 되는 식이 또 하나 생기겠다. 그치? 그래서 지금 얘는 선지를 보고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야 돼요. 선지를 보니까 1, 2, 3, 4, 5번의 식이 전부 다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그치? 그 말인즉슨 이 주어진 식을 무슨 분해하라는 했단 말이었어? 인수분해하라는 말이었어. 그치? 그래서 문자가 세 종류니까 인수분해하기 불편해서 관계식을 통해서 문자수를 줄여준 다음에 인수분해하라라는 문제였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입하기 쉬운 문제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이 이제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3y 묶어내고 나면 정리를 해보자. 앞에 식에서는 x 더하기 3y가 다시 남게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x가 남을 거니까 이렇게 없어지면서 자, 정리된 식은 3y에 x 더하기 3y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됐죠. 9번이었습니다. 자, 11번. 자, 12번에는 세 양수의 x, y, z 여기에다가 밑줄 치고 별표 치시고 자, 이 식에 대해서 x 3승 더하기 y 3승 더하기 z 3승은 3xyz를 만족시키며 동시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27을 만족시킬 때 우리한테 x랑 y랑 z의 합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다. 이렇게까지. 자, 먼저 세 문자의 합을 물어보는데 이런 식의 값들이 있으니까 곱셈공식 변형이 떠오릅니다. 그쵸? 특히
여기 세제곱의 합이랑 3xy, zy가 같다는 식은 자 3xyz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무슨 분해된 식이 늘어난다? 인수분해된 식이 늘어나는 변형식이 있었다. 그쵸? 쭉 불러보세요. 이건 수분해 어떻게 되지?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또다시 y제곱 더하기 z제곱 xy yz zx는 얼마다? 0이 되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면서 우변의 값은 0이 된 거니까 이 식의 값도 결국에는 0이라는 얘기다. 그치? 자, 그럼 인수분해된 식이 0 된다 그러면 앞에 있는 값이 0이거나 뒤에 있는 식이 0이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x, y, z가 전부 다 양수인 형태이기 때문에 양수끼리 더해서는 0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2차식이 지금 0 된다는 조건을 가질 수가 있다. 자, 예지야, 그럼 이 뒤에 있는 2차식도 우리가 변형되는 식이 하나 있었다. 그치? 불러볼까? 외워서 풀었나? 손에 땀이 나나요? 이거 변형 어떻게 됐지? 변형 못하고 외워서 풀면 안 됩니다. 2분의 1 2분의 1까지 생각나? 예은아 이거 변형 어떻게 됐지? 바로까지 생각났어.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맞아요? 아니죠. 자, 우리가 완전 제곱식 세 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xy와 yz, zx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를 2로 만들기 위해서 2로 묶었던 거, 2분의 1로 묶었던 겁니다. 그럼 한번 유도를 해보자. 2분의 1로 묶는 것까지 생각났으면 2배에서 다 적어봅시다. 그럼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2z제곱 생기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z 마이너스 2zx. 자 이렇게 적고 나니까 이제 짝들이 좀 보입니까? 마이너스 2xy에서 x제곱이랑 y제곱 하나씩 들고 갔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y에서 2yz에서 y제곱 z제곱 하나씩 들고 갔고, 마이너스 2zx에서 x제곱 z제곱 하나씩 들고 가니까 완전 제곱식 몇 개짜리? 3개짜리였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부를 수 있죠? 예시 불러볼까? 2분의 1에 이해를 못했나 본데. 어? 네? 2x 가로 아니죠. 예은이 이해했나?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xy가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이 앞에 있는 문자 x의 제곱이랑 뒤에 있는 문자 y의 제곱이 필요한 거잖아. 그걸 여기서 하나씩 가지고 왔다고. 왜 유도 안 해봐? 유도 이거 얼마나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거 변형식?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뭐야 마지막 거는 z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유도 과정만 모르고 답만 맞추고 좋다고 하면 어떡해? 틀렸다면서요? 아니라면서요? 아니었잖아. 제일 이렇게 안 말했어요? x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아 지금 말을 말했어요? 말을 한다는 게 알았어요. 말을 한다는 게 원래 알고 있었어. 거의 알고 있었어. 아니 원래 알고 있었어. 원래 알고 있었어. 유도를 못했잖아.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시켜보겠습니다. 변형된 거. 자, 어쨌건 간에 얘가 지금 얼마 된다고 했냐면 0 된대요. 그럼 이게 0 된다는 관계 통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었냐면 이 완전 제곱식들은 전부 다 무슨 수의 제곱이니까. 그치, 실수 제곱이기 때문에 어떤 수보다는 크거나 같은가 항상?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었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의 세조각 더해서 0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지금 어느 것 하나도 양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전부 다 얼마씩 그 값을 가져야 되고 0씩 가져야 되고, 자 얘가 0 된다 동시에
자, 뒤에 두 번째 식도 0된다 동시에 세 번째 식도 0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이 0되려면 x랑 y가 같은 조건 하에서 또다시 y랑 z도 같다라는 조건에 동시에 x랑 z도 똑같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x, y, z가 모조리 어떻다는 같다는 관계가 나왔었다. 그쵸. 그래서 x, y, z가 다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만 기억했죠. 그렇게 하지마. 중학생 아니잖아. 왜 그래? 나는 고등학교 공부한다고. 물론 나이는 중학생이지만 고등학교 갈 때는 고등학생이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자, 그럼 x, y, z 여기 두 번째 완전 제곱, 제곱에 하려다가 대입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얘가 모조리 다른 문자로 x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27 되는 거고 3x제곱이 27이므로 x제곱은 9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가능한 x값은 풀과 3인데 그 중에 x는 양수가 있으므로 x는 3이 되겠죠. 그래서 x, y는 모조리 30 더하면서 정답은 9가 되는 거였다. 자, 빨리 맞춘 사람은 유도과정 당장 적으세요. 정리해. 제시 칠 때 유도과정 없으면 끄어버리겠습니다. 농담같이 진심이야. 다 지켜볼 거야. 너무 중요해. 저관계가 너무 많잖아. 기본적으로 실수의 성질을 이해하느냐를 물어보는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라서. 다시 말하지만 외워서 수학하면 안 됩니다. 제발 안 돼. 됐어? 대강 정리가? 자, 그러면 12번으로 갑시다. 다음 식은 인수분해야 돼요. 자, 개수가 이렇게 2, 3, 마이너스 5, 3, B 무슨 성 있는 형태? 대칭성 있는 형태의 다항식을 무슨 다항식이라 했다? 상반 다항식을 했다. 상반 다항식이라 합니다. 상반된 결과 뒤집어진 결과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상에서 용어로는. 자, 그럼 이렇게 개수가 대칭인 다항식들은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대부분 인수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통해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식들을 인수분해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4차기 때는 그 차수의 절반을 먼저 관찰하기 위해서, 자, 얘가 등식이었으면 상방 방정식이 되면서 양변에 x제곱을 나누는 방법이 있지만 얘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x제곱을 묶어주면서 차수를 절반으로 나누기로 했고, 그럼 x제곱 묶어내면 괄호 안에 남는 식의 형태가 자, 그대로 2x 4승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2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다. 그쵸? 그럼 이제 짝짓 보인다는 뜻이? 자, 짝짓 첫 번째 항의 짝짓은 몇 번째야? 5번째. 두 번째 항의 짝짓은 4번째. 그리고 얘도 혼자 남는 거다. 그쵸? 자, 그래서 짝을 지어서 x제곱을 묶어낸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그대로 첫 번째 1번, 5번 하면 2로 묶이면서 자,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의 역수의 형태의 제곱배합이 생기고 또다시 자, 2, 4번 하면 3으로 묶어내면서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역수의 합이 생깁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반복되는 식의 구조가 나오면 무슨 화난다? 치환한다. 그래서 기본 단위의 식인 역수의 합인 x 더하기 x분의 1을 우리가 t로 치환하게 되면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은 아니죠. t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2였습니다. 좋아. 잘 기억하고 있네. 자, 그럼 그대로 집어넣고 t에 대한 식이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러 갑시다. 자, 그럼 치환하고 나니까 여기 t제곱 마이너스 2 들어가면서 몇 t제곱 생기고? 2t제곱. 그리고 얘는 몇 t 되면서? 3t. 3 싸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그치 9가 됩니다.
그럼 여기 앞에 이제 x제곱이 있고 x제곱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곱해주는 걸로 하죠. 자, 1, 2 주고 나면 얼마 돼요? 3? 마이너스 3 이렇게 딱 된다, 그치? 그래서 얘가 자 x제곱에 t 플러스 3 곱하기 2t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돼요. 이제 t 대신에 원래 있던 식 역수의 합을 드러내주면 집어넣어주면 이 주어진 식은 x제곱에 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 다시 2배 되는 거니까 2x 더하기 x분의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우리 다음 식의 인수분해니까 이런 분모에 문제가 있는 분수식을 놔두면 안 된다, 그쵸? 그래서 x 하나는 여기 앞쪽에 있는 식에다 주고 x 하나는 뒤쪽의 식에다가 곱해주면서 자 정된 식의 형태는 x제곱 자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플러스 3x 더하기 1에 자 x제곱 2x제곱이구나 2x제곱 자 또다시 x 곱하면 내림차순으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자 이 식 중에 인수분해 되는 식이 또 있을까요? 더 쪼개지는 거 2차식 일단 1번은 안 되고 2번도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그치? 얘가 마이너스 1 때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는 여기서 끝! 자, 그럼 거기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달라요. 얘는 개수가 대칭인 듯 하면서도 대칭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부호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근데 우리 생각해보자. 얘랑 구조가, 해석하는 구조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새끼문자로 2개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럼 얘도 누구로 묶어내면 x? 제곱으로 묶어내보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번에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나요. 아 이런 느낌이네. 자 여전히 짝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섯 번째랑 짝지 되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생길 거고 자 두 번째, 네 번째 항은 2로 묶어내면 이번에는 x 더하기 x분의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t로 치환해서 풀라는 얘기야. 그렇지. x-x분의 1을 t로 치환한 후에 인수분해서 식 정리해보라는 거죠. 자, 시간 줄 테니까 마무리해주세요. 정답 맞는지는 같이 확인해봅시다. 풀어보고 나서. 무슨 제곱식 나온다? 완전 제곱식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 한번 해봅시다. 빠르게 집어넣을게요. 자, x-x분의 1 t라고 보면 이번에는 x제곱 대고의 x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t제곱 그렇죠. 플러스 2로 치환될 수 있고 저기 주어진 식이 t제곱에 플러스 2t에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면서 자 밖에 x제곱 곱해져 있고 얘는 그럼 x제곱에 자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식이 됩니다. 자 그럼 t 대신에 x 마이너스 x분의 1 넣어주면 x제곱에 x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자 앞에 식도 제곱 뒤에 식도 제곱이니까 우리가 전체 제곱으로 묶어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여기 x랑 이 뒤에 있는 자 요 물결치 1차 여기 있는 물결치식 분수식이랑 x가 한 번씩 곱해질 거니까 x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인데 자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보기 좋겠다, 그렇죠? 끝 마무리 이렇게 자 12번이었습니다. 13번으로 가보죠. 제대로 눌렀었나? 여기 눌렀네. 자, 13번에 세면 길이가 A, B, C인 삼각형이 있고요. 자, A 3분 더하기 AB 제곱 마이너스 AC 제곱 그리고 나서 플러스 A 제곱 B 너무 많다. 그리고 다시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BC 제곱 플러스 A 제곱 C 그리고 플러스 B 제곱 C 넘치네. 작게 다시 적어야겠네. 자,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시킬 때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봐요. 자, 변의 길이 사이 관계를 보니까 이 식을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자, 문자랑 항의개수 너무 많으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인수분해 방법 무슨 차순은 인수분해? 내림차순
그러면 각 문자에 대한 차수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A에 대한 몇 차고요? 3차고요. B에 대한 3차고 여전히 C에 대해서도 3차입니다. 우리가 어떤 3차식은 인수분해하는 구조가 대각선법 같은 게 없다 했기 때문에 3차꼴의 내림차수 인수분해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아까랑 비슷하게 우리가 고등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적절한 항들을 묶어서 자, 적절한 항을 짝지어 자, 공통인수를 찾아서 인수분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항을 몇 개씩 짝을 지을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얘는 지금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나 되네. 9개 하는데 적절한 항끼리 짝지을 때 그럼 얘는 홀수기 때문에 반반해서 4.5개씩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4개, 5개도 안 된다 그랬다. 그쵸? 그럼 지금 9, 9개면 항이 9개면 3에 됐으니까 몇 개씩 짝지어보는 게 좋나? 그치, 3개씩 짝지어보는 게 좋다고 몇 번 얘기했었다. 그치? 자, 그러면 얘기 3개씩 짝지을 때 묶이는 식이 많도록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A에 대한 세제곱 3차식이 있고 나머지 항들 중에서 A가 많이 곱해진 항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 그럼 A가 3번 곱해진 거 있고 그 다음 2번 곱해진 항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 그치 2개가 딱 보이네. 그 다음에 다시 같은 구조, 대칭 구조니까 얘가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번 곱해진 항이 있고 B가 2번 곱해진 항이 이렇게 또다시 3개씩 보일 거고 마지막으로 C도 2번 이상씩 곱해진 항이 이렇게 3개가 보이니 자, 항을 3개씩 3가지로 묶어서 공통인수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해보라는 얘기겠다. 그렇죠? 확인해서 인수분해 해보세요. 세제곱, 세제곱, 아니에요. 찌만 마이너스 했으니까 나 진짜 그런 거 아니지? 너무 강하게 부정하는데? 알았어. 누나 그런 사람 아니다. 자, 그래서 항 3개씩 묶어내면 그쵸? 우리가 지금 파란색을 먼저 묶어내면 A제곱 묶어냈을 때 A 더하기 B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C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B제곱도 묶어내면 플러스 B제곱에 여전히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생기고 자, C에 대한 거듭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묶어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생기기 때문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간단해집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이 돼요. 그럼 얘들아 이게 0이 돼도 되잖아. 왜 안 돼요? 그렇죠. 변의 길이들은 모조리 양수이기 때문에 자, 얘는 0이 될 수 없고 그래서 뒤에 있는 식이 0이므로 맞아요. 그래서 뒷변이 C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입니까? 각 C가 몇 도인?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다. 그치?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몇 번이죠 이제? 15번으로 갑시다. 15번은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네. 다음식 PX에 대해서 X에 대한 지금 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 항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나한테 구하는 건 P-2의 값입니다. P-2를 구하려면 여기 PX라는 방식을 결정하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쵸? 또는 대입을 통해서 계산하는 건데 일단 어떤 문자부터 정해야 되니까 A부터 정해야 되니까 양변에 넣을 만한 X값은 무슨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얘는 0이 되면서 마이너스 2의 2가 되기 때문에 자, 계산해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a가 되면 결론적으로 a는 1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항등식에서 뒤에 있는 항을 플러스 10x라고 등가치면 이제 이 px라는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얘기인 거야. 항등식은 양변의 식의 구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좌우변에 있는 식에서 x 플러스와 px의 곱만 남기게 되면 이 10x를 좌변에 넘겼을 때 우변의 식은 무슨 분해된 형태가 남고 인수분해된 형태가 되니 10x를 좌변으로 넘기면서 x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을 자,
자,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는 3차식으로 그냥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편하겠다. 그쵸? 이런 3차 이상의 도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는 무슨 정리 쓰는 게 가장 편하다?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하다 그랬다. 그쵸? 자, 어차피 x 플러스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고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자, 그 x 플러스 2로 나누기 위해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1 플러스 2 되면서 그대로 0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말인즉슨 얘가 x 플러스 2 곱하기 여기는 몫의 지금 개수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꼴로 정해지니까 이렇게 이 몫이 px의 방식이다 라고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끝. 자, 그래서 p 마이너스 2의 값은 이 2차식에 마이너스 2에 넣은 거니까 4 플러스 6 마이너스에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가 되죠. 끝. 자, 17번으로 가봅시다. 자, 17번에 50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건 중3 문제에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자주 나오는 거고 나중에 3차식에서도 나올 거니까 잘 알아야 되는데 자, 50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지금 x제곱 더하기 2x-n을 인수분해했더니 얘가 x-a 곱하기 x 플러스 b꼴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자,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리고 A, B로 대신에 자연수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현재 여기 있는 X에 대한 2차식이 분명히 대각선법으로 인수분해 될 거고 이 자리에는 1, 1 들어갈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두 자연수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버전이니 하나는 어떤 음수가 들어가고 하나는 어떤 무슨 수가 들어갈 건데 양수가 들어갈 건데 그걸 계산했을 때 그 X의 개수가 분명히 무슨 2가 나와야 된다? 플러스 2가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는 음수인 상수보다는 양수인 상수의 절대값, 수의 크기가 얼마만큼 커야겠다? 이만큼 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다. 맞지?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막 적당한 항상과 감각을 통해서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얘는 문제에서 그 인수분해되는 식의 구조를 이렇게 그냥 잡아준 겁니다. 조건식으로. 그럼 얘도 양변의 항등식이니까 한번 정렬해야겠죠. 얘는 x제곱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x에 자, 상수하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는 각계수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현재 2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숫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를 곱한 값은 여기 좌변에 있는 상수한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되겠죠. 하여 a와 b를 곱한 값은 자연수 n이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 두 수의 차이는 반드시 얼마만큼 나야 되냐면 이만큼이 나야 됩니다. 너는 버스를 한 대 놓쳤는데 뭘 1시간을 늦게 와? 버스가 30분 만. 놓치기 어딘데? 네, 자랑치. 그냥 걸어왔어. 훨씬 빨리 네, 갔어. 그걸 걸으면서 생각해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오늘 다 하고 가면 되지? 지시도 쳐야 되니까. 자, 봅시다. 일단 앞쪽에 현장아 놓치거나 쌤이 영상 찍어놨으니까 보고 정리해. 집에 가서. 너 일단 제시는 아니래. 축하한다. 네? 네? 제시는 아니라고. 오케이. 자, 마저 봅시다. 이어서. 쌤이 몇 번 틀렸어? 지금 확인한 거. 11번. 11번이랑 또 12번. 12번 또 18번. 18번? 아이고. 이거 두 개는 그 영상 촬영하고 올려줄 테니까 보고 확인해 알겠지. 자, 그럼 봅시다. 다시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두 자연수의 곱을 통해서 n이라는 자연수를 만들고 그 두 자연수의 차는 이만큼 되도록 하는 인수분해되는 구조를 찾아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하나씩 넣어볼까? 자, A라는 자연수가 가장 작을 수 있는 게 현재 1이죠. 그럼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3. 그럼 1과 3을 곱했을 때 자, 자연수의 값은 3이 되는 건데 이 3이라는 값은 현재 500 이하의 자연수에 해당되는 숫자니 이렇게 들어간 수치는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즉 여기 n자리에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그렇잖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면 500 이하의 자연수 모듈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 찾아봅시다. 다시 밀어야겠네. 그럼 A가 2고 B가 4인 것도 돼야 안 돼요?
되죠. 2 곱하기 4는 어쨌든 8이 되는 거니까 500 이하기 때문에. 자, 이걸 쭉 늘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곱해서 한 500쯤 되는 숫자를 잘 생각해봐야겠네. 일단 몇십 정도 넣어볼까요? 20 정도 넣어보면 20이랑 20 곱하면 몇 대 몇십? 440. 아직 가능하다, 그렇죠? 하나씩 키웁시다. 21 곱하기 23 하면 21 곱하기 24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일일이 하나씩 계산할 거야? 질문부터 해보자. 곱셈공식 배웠잖아? 그럼 얘는 뭐 더하기 1이랑 20 더하기 1이랑 그치? 이렇게 곱셈하는 게 일단 가장 좀 편하겠다, 그치? 그럼 400에다가 20 더하기 60에서 얼씬? 80 플러스 얼마? 3. 500 이하니까 얘도 일단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럼 20이랑 24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20 더하기 2 곱하기 20 더하기 4를 해주면 400에다가 40에다가 80 더하니까 그치 이미 120이니까 넘어서기 때문에 얘부터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건 이렇게 되는 순서상만 가능하죠. 자, 몇 개의 순서상이죠? A 값이 1부터 순서대로 자연수일부터 몇십 몇 가지 변하니까 그치 21까지 변하니까 21개의 그치 자연수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으로 넘어가서 18번으로 가봅시다. 오늘 쉬는 시간 없어도 되지? 네. 아이 진짜 버스 몇 분에 있는데? 그 5시에 5시 반에 하나 5시에 하나 있고 5시 반에 하나 있고 있고 야 이거 5시 수업인데 왜 5시 버스를 타려고 해? 잤어요 그 전에. 그래가지고 그럼 평소에 몇 시 버스 타는데? 평소에 집에서 안 가요. 아 평소에는 학교에서 온다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몇 시에 버스 탈 예정이야? 4시 반. 그치 그거 타야 돼. 네. 그럼 넌 버스를 한 대 놓친 게 아니라 2대 놓친 거네 어떻게 보면. 그럼 5시 반걸 기다릴 게 아니라 5시간 놓쳤으면 당장 뛰어왔어야지. 자 18번 봅시다. 정팔면체입니다. 자 정팔면체가 있는 상태고 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각각의 삼각형의 꼭지점에 적힌 세수의 곱을 각 면에다가 적어주겠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여기 만약에 A가 있고 여기 만약에 B가 있고 여기 C가 있다고 하면 요 앞면의 삼각형, 분홍색 삼각형에는 요 면에는 어떤 숫자를 적어주겠다는 얘기야? A, B, C를 적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현재 삼각형의 꼭지점이 정팔면체 꼭지점이 총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니까 우리 총 6개의 숫자를 얘기할 거고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모든 면에 적힌 수의 합이 얼마가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105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그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은 6개에 적혀있는 꼭지점의 각 꼭지점의 숫자의 총합을 구하라. 이거 뭐 일단 모든 숫자가 6개나 되니까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문제는 쉽게 해석이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정가면체라는 건 대칭성이 있는 도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생각해보자. 이 A라는 꼭지점은 여기는 앞면에만 있는 건 아니다. 그치? A라는 꼭지점을 포함하는 면이 지금 몇 개나 있죠? 4개나 있다. 그치? 그럼 이 4개의 면에서는 모조리 A가 곱해진 항이 생길 거니까 무슨 인수가 A다? 공통인수가 A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꼭지점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정팔면체의 절반인 도형에서는 A가 공통인수가 될 수 있는 문자식이 생길 거라서 편하게 그냥 모든 문자를 그대로 6개를 잡아주면 여기 하나 A 잡고 여기 B 잡고 여기 C 잡고 여기 D 잡고 여기 E 잡고 여기 F 잡아봅시다. 자 이렇게 되려면 윗면에 있는 모든 중앙면 A로 묶이면서 여기서 먼저 BC가 남을 거고 요 옆면에서는 누가 남을까요? CD가 남고 그죠? 또 잘리겠네. A, B, C 더하기 그러면 A, C, D 더하기. 뒷면에는 A, D,
자, 다시 옆면에, 왼쪽 면에는 A, B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A가 그대로 공통인수인 게 눈에 드러납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6개의 면에서는 누가 공통인수로 드러날까? 아래쪽에 있는 6개 면이 아니라 그치? 4개 면에서는 F가 공통인수로 드러나겠다. 그치? 그러고 나면 나머지 곱해지는 것들이 하면 또 똑같으니까 우리가 뭔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자, 생각할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짧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풀이할게요. 자, 그럼 밑면 총합은 A로 묶이면서 그대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두 꼭지점씩 다 곱해서 나오면 되니까 자, BC 더하기 CD 더하기 D 더하기 그대로 EB 이렇게 나타날 거고 자, 아래면에는 F가 곱해지면서 똑같이 공통인수 BC 더하기 CD 더하기 D 더하기 EB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이 자, 그대로 BC 더하기 한 4개짜리 공통인수로 묶이게 되면 A 더하기 F라는 항이 생기고요. 자, 이렇게 한 4개짜리도 둘씩 짝지으면 인수분해 된다, 그치? 그래서 1, 2번 짝지으면 C가 묶이면서 B 더하기 D. 자, 그 다음에 여기 3, 4번 묶어내도 자, 1번 묶이면서 B 더하기 D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C의 B 더하기 D랑 다시 더하기 E의 B 더하기 D가 생겨요. 자, 마무리해주고 나면 B 더하기 D까지 묶어내면 주어진 식은 B 더하기 D에 C 더하기 E에 A 더하기 F의 합으로 드러나고 현재 이 값이 105다 라고 주는 거지. 모든 자연수 이 세 개의 총합을 찾는 거니까 우리는 A, B, C, D의 합을 다 찾으면 되는 거고 EF까지의 합을 찾으면 되는 거고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무슨 수다? 자연수다. 그래서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우리 보고 105를 몇 개의 자연수를 쪼개보라는 얘기야? 3개의 자연수를 쪼개서 정해보라는 얘기야. 그쵸? 3개 자연수를 쪼개볼까요? 그래서 5 곱하기 20, 1이고 21은 다시 3이니까 3, 5, 7을 보이네. 그쵸? 쌤, 1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누구 하나가 1이 될 수는 없어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하면 최소 1이니까 몇 이상의 자연수여야 돼요. 그치? 2 이상의 자연수 세개국으로 표현되므로 자, 1은 생략하는 거에 맞고 어려운 문제들은 1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칠 겁니다. 그래서 1은 안 되고 어쨌건 간에 가능한 건 3, 5, 7이에요. 자, 누가 3, 5, 7이는지는 관심 없어. 총합은 어떨 거기 때문에 그렇지 같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3, 5, 7을 다 더해서 정답은 15가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1교시 마무리하고 남아있는 19번이랑 23번은 1교시 끝나고 나서 다시 정리합시다. 고생했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2교시 시작합시다. 이제 2단 거 주시면 안 돼요. 자, 19번입니다. 보자. 네, 19번. 자, 한 모서리 길이가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이 있었대요. 이렇게. 자, 이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지금 얘가 중간에 가운데 구멍을 뚫는데 어떤 구멍을 뚫냐면 강면의 정중앙에서 한 모서리 길이가 y만큼 되는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가지는 기둥의 형태로 여기를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버리겠대. 그래서 얘가 위아래로만 이렇게 팍 뚫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뚫겠다는 얘기죠. 옆에서도 이렇게 탁 뚫어내게 되면 가운데 어떻게 되는 부분이 생길까? 그치,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다, 그치? 자, 이렇게 옆에서도 뚫고 위에서도 뚫고 그럼 앞에서도 이렇게 딱 뚫어내면서 얘가 가운데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막 생기게 될 건데 그 겹치는 부분의 도형은 분명히 여기 지금 강면에서 한 모서리 길이가 y만큼 되는 정사각형의 모양을 얘가 뚫고 있기 때문에 자, 가운데 이렇게 겹치는 모양은
한 모서리 길이가 y만큼 되는 무슨 육면체일 거다. 그렇지, 정육면체일 거다라는 생각이죠. 자, 그때 이 빈 부분을 제외한 이 정육면체 부피를 우리 보고 한번 계산하라고 하고 그걸 문자 xy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은 전체에서 빼봅시다. 전체 정육면체의 부피는 x 세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는 부피가 먼저 이렇게 위에서 끓는 면적 부피는 현재 밑면은 y제곱이 되고 높이는 x만큼이 되는 사각 기둥이다. 그치? 자, 그럼 이 정사각 기둥의 부피는 분명 xy의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이 xy의 제곱이 몇 개 빠져야 된다? 3번 빠져야 된다. 맞죠? 근데 3번 빼고 나면 이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사실 3번이나 빠지게 되는데 나는 이 빈 부분은 사실 한 번씩만 빼야 된다. 그치? 그럼 겹치는 부분이 지금 몇 번 빠지냐면 3번 빠지기 때문에 자, 한 번만 빠지게 하려면 다시 2번은 뭐 해야 될까? 채워줘야 되겠다. 그치? 그럼 2번 채워줘야 되니까 플러스 2y의 세제곱만큼 이렇게 채워준다는 생각.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이 정리된 식이 되는데 이게 부피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데 자, 문제에서 보니까 이 부피의 식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적은 게 아니라 무슨 분해해 놓았다? 인수분해해 놓았다. 이 3차식을 우리 보고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죠. 자,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그럼 우리가 지금 고차식의 인수분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얘는 3차식이고 3차식이니까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하고 딱 쳐다봤더니 뭐 그냥 공통인수 바로 만들어도 되긴 하겠네. 그래도 뭐 하던 대로 해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3승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런 식이 있었다라고 쳐보자. 구조를 비슷하게 해서 이 주어진 식의 x 값에는 얼마를 집어넣으면 0 되는 걸 찾아서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걸 찾아서 조립제법을 썼었다. 그쵸? 그러니까 이와 같은 3차 이상의 인수분해를 할 때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다항식 f에 알파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0 되도록 하는 여기 있는 상수값을 찾아왔었는데 이 상수는 분명히 어떤 숫자였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전에 자,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가 뿔마 버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이 한번 설명 쭉 해줬었고 그래서 여기 알파가 될 수 있는 후보를 잘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이 x세제곱이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주어진 다항식을 본다 치면 얘는 x에 대한 3차식이고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는 현재 1인 상태고 상수항 그대로 몇 y 상승이 되는 상태다? 2y 상승이 되는 상태다. 알아보니? 그럼 얘 지금 약수를 2y 상승의 약수를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숫자로는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y에 대한 3차항과 2차항이 안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문자를 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럼 이 2y 세제곱 중에서 y가 포함된 문자의 약수는 가장 간단한 게 y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먼저 x자리에 y를 집어넣어서 얘가 0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x자리에 y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y 세제곱에 y 넣으면 마이너스 3y 세제곱에 플러스 2y 세제곱 되는 거니까 딱 0이 되는 거네. 그치? 그 말인즉슨 여기 있는 이 x에 대한 다항식의 셈이 fx라고 둔다 치면 f의 x자리에 y가 들어갔을 때 0이 됐기 때문에 자, 인수정리를 통해서 이 fy가 0이라는 조건은 주어진 다항식 fx가 x-y를 반드시 인수로 가지는 형태의 식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정리에서 f의 어떤 알파라는 상수를 집어넣어서 0 된다 그러면 자, 다항식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가지면서 인수분해가 됐듯이 지금 얘는 이제 상수 숫자 대신에 문자 y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알파, f알파가 0이면 x-알파를 인수로 가졌듯이 fy가 0이면 x-y가 인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얘기인 거. 그러니까 y를 철저하게 상수 취급하자는 얘기죠. x에 대한 3차식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얘를 이제 조립제법을 쓰려면 x에 대한 3차항의 개수 순서대로 적어주면 3차항은 1, 2차항은 없으니까 0이 될 거고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y 제곱 그리고 나서 자 상수항이 현재 2y 상식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자, 그럼 이 자리에 이제 들어가
들어갈 값은 제수를 0으로 만든 x 값이니까 y가 들어갈 거고 그대로 1, y, y제곱. 자, y제곱 계산하면서 마이너스 2y제곱 생길 거고 다시 마이너스 2y 상승되니까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적어보면 x 마이너스 y에 얘는 x의 제곱의 개수니까 1, 그 다음에 얘는 x 1창의 개수니까 yx,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생기는 거겠네. 또다시 인수분해가 되죠. 1 주고 나면 자 그대로 플러스 2y랑 마이너스 y로 그냥 문자 살려줍시다. xx 주고 나서 그럼 플러스 2y랑 마이너스 y 주고 나면 이렇게 대각선법 했을 때 그대로 yx가 생기는 게 눈에 보인다. 자, 그래서 x-y라는 수는 두 번 생기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되는 거고 그리고 남아있는 식이 x 더하기 2y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개인 방식들 우리가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생각하면서 인수분해를 해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됐어? 현영이 맞췄어? 네. 자, 그럼 23번으로 가볼게요. 23번 아까 이제 정팔면식 문제랑 구조가 비슷한 것 같은데 확인해 봅시다. 자, 2 이상의 4자리 수고 자, 그러한 수 ABCD에 대해서 얘가 14의 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14에 다시 전체 제곱 마이너스 18에 다시 14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4에 그리고 플러스 45 이와 같은 숫자를 계산해서 지금 2 이상의 4자리 수의 곱인 ABCD의 곱의 형태로 표현하라고 했을 때 ABCD의 충합을 찾으라. 자, 우변이 내수의 곱으로 표현됐다는 건 무슨 분해된다는 얘기일까? 인수분해된다는 얘기가 그렇지. 그럼 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라는 건데 지금 반복되는 식이 나오니까 먼저 시험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여기 완전 제곱과 뭔가 1차항의 역할을 하는 수치가 그대로 반복되어 나오니까 잠시 얘를 그냥 라지 A라 둔다 치면 우린 먼저 크게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45를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자, 얼마 주면 되죠? 그치, 마이너스 15랑 마이너스 3을 주면 되겠네. 그래서 주어진 식이 A 마이너스 15 곱하기 A 마이너스 4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A식을 집어넣게 되면 주어진 식은 14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4 마이너스 15랑 다시 14의 제곱 곱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2 곱하기 14의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쪼개지죠. 또다시 이 식에서는 어떤 숫자가 반복돼서 나온다? 14. 그럼 14를 우리가 또다시 x라고 두고 나면 얘는 각각 x에 대한 2차식이 x제곱 더하기 2x-15나 x제곱 플러스 2x-3으로 인수분해되는 구조의 식이 만들어지고 자, 그냥 집어넣으면 될 것 같으니까 넣으면 얘는 x 플러스 5 곱하기 x-3에 자, 뒤에 있는 식은 그대로 x 더하기 3 곱하기 x-1 되는 거니까 x에 14 넣으면서 얘는 19 곱하기 11 곱하기 14 넣으면 17 곱하기 13 이렇게 되겠네요. 자, 모조리 소수니까 더 쪼갤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4개의 숫자의 총합을 계산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끝!